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렇게 해서 옆판이 따로 붙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올려드린 영상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서 제가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만들었던 방식에서 조금 더 살짝 변형이 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들 쓰고 있는 방식이고요. 특히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손바느질하는 것보다는 재봉틀이나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옆판을 붙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 라운드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라운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재봉틀이나 그런 이제 헤드 부분에 걸려서 수월하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은 이 모서리죠. 모서리 쪽에서 조금 더 옆판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렇게 칼집이 이렇게 살짝 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옆판이 뭔가 모양이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느낌 해서 이렇게 칼집이 좀 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우선 제가 준비한 거는 140 폭에 150, 100 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준비했고요. 옆판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제가 나중에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겉 그리고 안을 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휘어 붙일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본딩은 다 해놨어요. 본딩은 다 해놨는데 약간 휘어 붙이려면 제가 이 겉판은 대충 붙여놔서 여기서 이만큼에서 붙여놓고, 제가 가이드를 살짝 그려놨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모양을 휘어서 붙여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살짝 이렇게 휘어서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안쪽이 울지 않게끔 붙일 수가 있죠. 가끔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전체 본딩 하면 안 되냐, 이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게 있는데 아마 그걸 아직 못 보셨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대부분의 것들은 전체 본딩 하는 것보다는 가장자리만 본딩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경우들이 많고요. 이렇게 휘어 붙이지 않으면 안쪽이 울거나 모양을 제대로 잡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가장자리만 붙이고 휘어 붙이는 게 전체 모양새를 잡아주는데 훨씬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지금 이거는 튀어나온 곳은 제가 자를 거고요. 옆판도 제가 가패턴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될 거라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살짝만 잡아놓고 이 아래 부분도 살짝 꺾어서 붙이는 거죠. 이렇게 꺾어서 모양을 살짝 잡아주고, 옆판이죠. 이게 옆부분도 살짝 이렇게 꺾어서 모양을 잡아서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꺾이는 부분만큼. 보통 이런 도안을 가지고 휘어 붙이는 것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휘어 붙이는 부분을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감은 가패턴으로 조금 더 크게 한 다음에 붙여놓고 자르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전부 다 자를 겁니다. 가위로 겉에 튀어나온 부분들 이렇게 하면 이 단면을 조금 깔끔히 자를 수가 있죠. 어차피 겉판 붙여놓은 게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위로 자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재단을 했고요. 이 상태로 길이를 먼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대비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좋잖아요. 오히려 조금 남으면 이쪽을 살짝 잘라내거나 위쪽을 살짝 잘라서 맞추면 되는데,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한다고 해도 조금씩 오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작게 자른 것은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크게 자르거나 여유 있게 자른 것은 내가 잘라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옆판 부분을 높이를 조금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 놓고 나서 뭔가 다른 작업을 하기 전에 본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게나 이런 걸로 집어서 체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바느질을 했다고 생각하고 집게로 집어서 한번 길이가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끝에서부터 맞춰서
이렇게 여기서 이 직선 부위만큼은 먼저 찝어둘 거예요. 이렇게 찝어두고 여기도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꾹 눌러서 이 끝 맞춰주시고 양쪽 끝을 언제나 먼저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선 부위 먼저 맞춰놓고 이거 참고로 지금 원래는 저는 이제 옆판 같은 경우는 PR을 조금 더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PR 하지 않고 하는 것을 택해서 조금은 힘이 잡히는데 자, 이렇게 살짝 잡아봤는데 벌써 모양이 나오죠. 여기 양쪽 위쪽 맞고 밑쪽이 맞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거진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본딩해서 붙이면 되는데 원래는 이 상태로 어떤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냐면 이 위쪽은 바느질을 하고 엣지 코트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처럼 바느질하고 위쪽에 엣지 코트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결합을 하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지퍼를 달거나 뭔가 다른 요소가 있으면 그 공정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된 다음에 이게 결합이 되는 게 맨 마지막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 옆판을 만드는 방식에서도 종종 말씀드렸던 게 양쪽에 구멍을 따로 뚫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이 겉판만 먼저 뚫어 놓은 다음에 붙여서 한 날짜리로 마저 뚫는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붙여놓고 나서 한 날짜리로 마저 뚫는 게 좀 더 이제 선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먼저 다 뚫어야겠죠. 이 몸통판. 이렇게 바느질이랑 엣지코트까지 전부 다 칠했고요. U자 모양으로 본딩, 여기도 붙을 위치에 본딩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붙여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렇게 가장자리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여기 이만큼 붙여놓고 필요하면 집게로 살짝 집어주셔도 되는데 아마 본드 좀 어느 정도 말려놓고 하면 생각보다 정말 잘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집게를 찝어서 길이를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자리부터 먼저 잡아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나머지 밑부분만 살짝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빼놓고 당겨서 딱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살짝 당겨서 가장자리를 최대한 맞춰주시는 거죠. 맞춰서 붙여놓고 이쪽이 이렇게 좀 펴지게끔 눌러서 모양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긴 해요. 하지만 이 모서리 부분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 재봉틀을 썼을 때 헤드가 여기서 이렇게 걸리는 부분 때문에 이 옆판을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 넣으려고 이런 방식을 종종 쓰곤 합니다. 물론 손바느질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 두고 나서 저는 지금 이 바깥쪽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옆판 안쪽은 구멍이 안 뚫려 있잖아요. 바느질을 하려면 이 옆판도 구멍이 뚫려야 되기 때문에 한 날짜리 이 사선 송곳으로 마저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뚫는 거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급하게 아니라고 바느질이 조금 삐뚤삐뚤한 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엣지코트까지 전부 다 칠을 해서 일부러 티를 내봤어요. 검은색에 검은색, 흰색 바탕이면 생각보다 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여담이긴 하지만 뭔가 나의 실력을 이걸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일부러 그렇게 해보는 거죠. 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째서 넣지 않으면 이 라운드, 곡선 부위가 생각보다 라운드 잡기도 쉽지도 않고 길이 잡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도안은 이렇게 생겼는데 겉보기에는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여기 살짝 이렇게 금이가 있죠. 이렇게 째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만큼 이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봉틀을 물려하거나 아니면 내가 바느질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두 개로 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모 있는 거는 똑같은데 여기서 튀어나온 부분을 10에서 15로 좀 늘려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짜리로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이게 15로 만든 겁니다. 확실히 조금 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있죠. 이 느낌이 여기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뭐 20mm씩 그렇게 넣어서 만들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고요. 저도 뭔가 작업을 하거나 만들 때 맥시멈을 한 15mm 정도 안으로 들어가게끔 작업을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조금 더 작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찌됐든 이것도 옆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이징 하는 것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이징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직사각형을 베이스로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할게요. 우선은 검은색에 검은색 나오죠. 이렇게 제가 이번에 했던 도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먼저 가이드를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가로는 140을 잡았고요. 높이는 100, 그리고 폭은 50짜리로 해서 도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몸통 도안인데 이것을 펼쳐보면 이렇게 길쭉한 도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0, 50, 100, 총 여기는 25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옆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아봤냐면 우선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모난 것을 먼저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높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를 줬고요. 여기서 바느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꺾여서 들어갈 부분을 먼저 잡아줬어요. 제가 10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10을 이렇게 해서 10씩 전부 다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는 50 똑같이 줬고요. 여기는 10, 여기도 10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10을 줬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점점점점점 해서 이쪽에 10라운드짜리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10라운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을 먼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임의로 이 부분이 없어지게끔 만들었어요. 컷!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라운드가 살짝 있고 살짝 있는 채로 있고 여기 중간선이 있을 겁니다. 이 중간선이 있으면 여기서 어느 부분을 체크를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먼저 잽니다. 근데 제가 이 도안을 가지고 했을 때는 얘가 28이었거든요. 28. 그러면 나머지 이 길이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50입니다. 250이면 이 절반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절반과 맞닿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누기 2는 125가 되는데 실제로는 가죽의 두께 때문에 이 안쪽에 들어가는 옆판 같은 경우는 길이가 조금 더 작아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딱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몸통판은 125지만 실제로 제가 이거를 X라고 해볼게요. 이 28과 이 X 더한 게 125에서 3mm 정도를 뺀
122가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8이고 전체가 122니까 나머지는 94가 되겠죠. 여기는 94가 되게끔 길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94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 높이에 대해서는 아직 만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그냥 퀵으로 해본다고 하면 우선 조금 길게 만드는 거죠.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들고 여기도 여유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아래쪽 여기서 라운드 친 것을 여기서 잘라내고 여기 중간 길이 잰 다음에 이게 28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높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를 두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길이를 재서 여기까지가 내가 원하는 94 길이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를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도안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 둘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옆판의 길이를 잴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조금 잘라내는 거 그거를 정하셔야 되고 물론 그 전에 내가 얼마만큼 들어갈지를 정하셔야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몸통판의 절반 길이에서 한 3mm만큼 정도 빼주시는 게 전체 길이를 잡으실 때 수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를 확정하기 위해서 도안을 만들 때 이 밑부분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길이를 재서 위를 잘라내면 내가 원하는 도안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도안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외에 다른 도안을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단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본딩해서 뭔가 작업을 전부 다 하기 전에 살짝 집게로 찝어서 맞는지 전체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불안하다, 가죽의 두께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맞나 맞지 않나 이제 그런 걸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여유를 있게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위쪽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놔둔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잘라내는 것을 조금만 잘라낸다든지, 차라리 조금 남는 거는 내가 조금 잘라내서 맞추시면 되는데 부족한 건 늘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하시면 그런 불안감을 조금 없애고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고 이 도안들은 제가 올려드릴 테니 뭐 높이라든지 폭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늘려서 만들어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